어느새 1, 2억씩이라 집값이 8주째 올랐다. 일단 이 지표를 보시죠. 수도급 집값 상승세 탔다 하면서 제가 제목을 달고요. 그 밑에는요. 이게 금융감독원이 아닙니다.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게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나온 건데요. 보시면 동대문 롯데캐슬 로블렉스 84제곱미터입니다. 3월하고 6월 사이에요. 1억 3천만 원이 올라서 12억 8천만 원이 됐습니다. 동대문. 강북이 올랐다는 이야기잖아요. 강북이 올랐으면 강남은 어떻게 됐을까요? 강남은 당연히 오릅니다. 당연히 오릅니다. 게다가 지금 강남 같은 경우는요. 그동안 많이 떨어졌던 송파. 제가 있는 곳이 송파구거든요. 송파구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그 외에도 서초나 혹은 강남이나 혹은 강동까지도 집값이 올랐습니다. 강북까지도 오르니까 강남이 당연히 오르는 것 저는 당연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보는 겁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과천을 한번 보세요. 과천 프로지오스 및 59제곱미터입니다. 1월에서 6월 사이 6개월 새입니다. 적어도 2억 3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14억 5천만 원이. 이게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말입니다. 지금 작년 말 대비해 보면 계속 올라간다는 이야기네요. 적어도 1억 2억씩은 올라간다. 물론 말입니다. 뭐 3, 4억이 올라간 것도 있고요. 7, 8억이 올라간 것도 있겠죠. 뭐 지역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요. 뭐 똘똘한 한 채를 계속 찾고 있는 강남에 대해서는 집값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강북이 오른다 이러면 집값이 좀 다 오르는 그런 모양새, 과천이 오른다 이러면 경기까지도 지금 집값이 오르는 모양새, 이런 모양새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폭등의 어떤 기조를 가져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 1월 달에서 4월 사이에 올라갔던 게 이제는 거의 그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다. 뭐 5월, 6월, 7월이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이게 금매가 빠지고 나서 올라온 것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 말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주간 부동산 시세도 보면요. 8주 연속 집값이 오르긴 했어요. 첫 시작이 5월 22일에 0.03%가 오르기 시작해서요. 0.03과 0.04를 왔다 갔다 반복하면서 8주 연속 올랐습니다. 7월 11주 이번 주죠. 0.04% 올랐고요. 집값이 오르는 건 사실이나 오른다는 게 지금 박스권 형태를 구축을 하고 있죠. 떨어질 때처럼 작년 1월 3일에 0.03이 떨어져서 이게 1년 만에 말입니다. 0.74까지 쭉 빠지는 그런 모양새처럼 쭉 올라가고 있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금매들이 다 해결되고 나니까요. 뭐 급금매나 금매나 혹은 현매들이 지금은 나온다. 그러니까 찔끔찔끔 올라가는데 그친다. 뭐 이 정도로 해석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도 6주 연속 올라갑니다. 6월 5일에 0.01이 올랐다가 지금 0.02, 0.03, 0.04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요. 0.04 서울처럼 같이 올랐습니다. 단시간 만에 집값이 엄청 떨어진 것에 비하면 오르는 것은 더디게 오른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지방은 반대예요. 지방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은 올라갈 기미가 안 보여요. 마이너스 0.04 계속 기록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더라도요. 이게 떨어지는 모습은 아니다. 더 떨어지는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은 오르고 수도권도 오르지만 그 외 나머지 지방은 지금 제대로 오르지 않는다. 전국 집값이 이렇게 되면 뭐 분위기는 보이죠. 0.0% 뭐 오른다고 해도
찔끔찔끔 오르는데 그친다. 저는 이 정도로 해석합니다.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요. 여러분 결국은요. 이자가 겁나는 거예요. 이자가. 예, 이자가 굉장히 겁나는 거예요. 실제로도 거래량을 보면 금매가 빠지고 나서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모양새가 지금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6월에 얼마만큼 집이 이제 서울에서 아파트가 거래가 될지 진짜 궁금하긴 한데요. 4월에 3,188건이 거래가 됐고요. 5월에는 3,418건이 거래가 됐거든요. 6월은 현재까지 3,340건이에요. 이게 역대 평균치인 6,040건까지 올라갈까요? 이게 6,040건까지 올라가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집값이 계속 본격 상승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7월에는 지금 예상보다 저조합니다. 321건이에요. 물론 뭐 지금 15일밖에 지나지 않았으니까 뭐 아직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7월이 어쩐지 말입니다. 어쩐지 좀 떨어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모양새. 그렇지만 작년 7월에 646건보다는 많아지겠죠. 작년 7월보다는 많아질 겁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이게 집값이 뭐 과거처럼 쭉쭉쭉쭉쭉 이렇게 올라가서 상한가 치고 또 상한가 치고 또 상한가 치는 그런 문재인 정부식의 어떤 급등은 저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듯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말입니다. 집주인에게 대출 자금을 늘려준 것 이거는 저는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DSR 40%를요. 집주인이 전세 자금을 내주기 위해서 돈을 빌릴 때는 DTI 60%로 조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대출 한도가 많아집니다. 이게 저는 시장에 어떤 영향을 가지고 올지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자가 높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집값이 더 많이 올라간다고 이게 확신만 있으면요. 이자가 비싸도 사거든요. 실제 주식 투자할 때도 보면 그렇잖아요. 주식 투자에서 이익을 낼 확률이 3% 4%밖에 안 됩니다. 평균으로 따지면요. 3% 4%.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자를 뭐 신용거래 융자 같은 경우는 10%가 넘거든요. 그런 비싼 이자를 사서 주식 투자하잖아요. 나는 10%보다 더 많이 벌 자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빌려서 쓰는 것처럼 집값이 더 많이 올라간다는 가정이 있으면 저는 충분히 집값이 지금 대세 상승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2008년 이후에 집값이 계속 등락을 반복하는 그러면서 조금 떨어지는 그런 모양새가 저는 재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게다가 주택 구입 부담 지수도 2023년 1분기가 175.5예요. 아직까지 평균 126까지는 멀었습니다. 주택을 구입하는 부담 지수가 크다는 거예요. 결국 말입니다. 서울에 있는 중위 소득 가구가 그 중간에 있는 주택을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부담이 되느냐 나타내주는 지수인데 175.5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대세 상승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쉽지 않다. 대세 상승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시장은요 굉장히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거다. 저는 그 정도로 해석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표를 보면 저는 시장이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지표를 지독하게 쳐다보는 것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 말씀 오늘 다시 한번 올립니다.